자, 이제는 우리가 좀 개념을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정리할 게 좀 몇 개 있습니다. 한 5가지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지금 오주선다다 보니까 그 성격에 따라 뭘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용어를 좀 이해를 하도록 하는데 제가 그림을 그릴 건데 이 그림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결론만 알면 돼. 여러분 뭐 그림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 로렌츠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인구 누적 점유율, 여기가 소득 누적 점유율 이렇게 아주 뭔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이렇게 누적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자, 많이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100명인데 모두 다 월 소득이 10만 원으로서 다 똑같아. 그러면 못 살고 평등해. 맞죠? 근데 이건 어때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100명인데 모두 월 소득이 10억으로 다 똑같아. 월 소득이. 그러면 잘 살고 평등한 거죠? 잘 살고 평등한 거지. 방금 그 두 가지 케이스를 그림을 그리면 동일하게 나와요. 로렌츠 곡선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렌츠 곡선은 잘 산다 못 산다를 나타내는 그림이 아니야. 그 소득이 얼마나 분배가 잘 됐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계층별 소득 분배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럼 봐요. 모두 다 소득이 동일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봐봐요. 한 명 1%, 소득 누적 1%, 두 명 2%, 누적 2%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걸 연결하게 되면 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대각선이 나오게 되면 완전 평등이에요. 완전 평등. 아주 뭐 이런 경우는 매우 힘들겠죠. 자, 이런 경우 어때요? 대한민국 국민이 100명인데 99명은 거린이고 한 사람이 2건이야. 그럼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을 더해가면 99명 다 할 때까지 소득 누적 점유율은 0%, 0%, 0%, 0%, 2건이 100%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완전 불평등입니다. 완전 불평등. 대충 이해 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라들의 로렌츠 곡선을 그려보면 되게 이렇게 그려지지 이런 극단적인 스타일이 잘 안 나타나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 거고요. 미국 걸 그려봤더니 이렇게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느 나라가 더 평등한지 판단하기 힘들어. 자, 우리가 이미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평등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불평등이죠? 그럼 봐요. 요것은 우리가 더 평등하고요. 여기는 미국이 더 평등하고 그래. 아, 이 국가 간에 비교가 안 되네. 좀 가만히 있지. 진이가 또 나섰다는 거 아니에요? 진이란 사람이? 하고 진이 개수라는 걸 만들어요. 좀 하지 말지. 그래서 이것도 개수니까 분모 분자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저 진이는 학자 이름이에요. 네, 그래갖고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이걸 A, B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A, B. 그 다음에 위쪽은 A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 빗금을 한번 쳐보자. 자, 빗금. 이 빗금 부분을 분자에 이렇게 나타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뭔가 한번 해볼 건데요.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빗금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여기 도착하면 어때요? 빗금이 아예 없죠? 그러면 진위계수 값은 0이 될 겁니다. 그럼 0이 되면 뭐예요? 완전 평등이 돼요. 완전 평등. 근데 이 그래프가 이쪽으로 온다. 그럼 뭐예요? 빗금이 점점 넓어지면서 전체가 삼각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위도 아래도 같은 면적이 돼버려. 그럼 1이 되겠죠? 이때가 뭐? 완전 불평등. 자,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걸 외우면 안 돼. 진위계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걸 묻지 않는다고.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해 우리가. 그럼 경제학 시험이지. 뭐 더 공부하고 싶다고요? 교보문고 가세요. 에? 뭐 그걸까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잘 들어봅니다. 그러면 진위계수 값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그건 기억해야 돼요. 자,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소득 재분배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진위계수 값은 점점 낮아질 것이다. O, X. 소득 재분배 정책을 취하면 평등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진위계수 값은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지. One more time. 대한민국이 소득 재분배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진위계수 값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그게 30여 년 동안 한 번 나온 한 줄 기출 표현입니다. 그게. 응? 결론만 기억해. 알았습니까? 근데 이따가 더 기억하도록 도와드릴게. 조금만 참아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슈바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참나 이름도 희한하네. 슈바베 지수. 여러분,
슈바브 지수, 슈바브 계수, 다 같은 말입니다. 율, 비율, 지수, 계수, 상, 성, 도 같은 말을 하니까. 선생님 어떤 책에는 슈바브 계수로 적혀 있는데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면 슈바비를 이름을 이용해서 적느냐? 그건 아니고. 여기가 생계비, 분모가 생계비인데 생계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걸 이제 슈바비 지수라 그래요. 슈바비라는 사람이 베를린시를 대상으로 해서 독일 사람이죠. 이걸 이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또 있어요. 엥겔 지수 또는 엥겔 계수 같은 말이죠. 그거 뭐예요, 그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너무 그냥 즐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응? 해봐, 여기 음식비가 들어가죠. 식비. 음식비와 분자적인 뭐라고? 엥겔 지수라고 그래요. 똑같아. 여러분, 여기가 교육비가 들어가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분자가 교육비. 엔젤 지수라고 합니다. 엔젤. 천사. 아이들은 천사잖아. 그 천사가 자라서 이렇게 됐다니까. 천사. 한번 만져봐봐요. 여러분, 천사 맞죠? 왜 대답을 못해? 이거 아닌데, 이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우리 이제 주거비가 관심인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수값이 저소득층이 높다. 고소득층 낮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월소득이 100만 원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나 봤더니 매달 달방에서 40만 원 고시원 달방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 노량진 가면 진짜 한 평 좀 넘는 한 2평 남짓한 여기가 40만 원이에요. 진짜입니다. 가서 한번 알아봐요. 지금 여기 공무원 수험생들 있죠? 공시생이라고 그럽니다. 공시생들이 컵밥 먹어가면서 그래서 그게 부모님들 그 뒷바라지 쉽지가 않아요. 공무원 공부한다는 게. 난 참 이해가 안 가. 그걸 왜 하냐? 중개사 시험을 보지? 아니, 지 퇴직하면 또 중개사 시험 보러 온다고 또. 근데 지금 중개사 공부하면 되지. 뭐 하라고 공부를 하려는 거 몰라. 참나. 그래서 우리 딸내미도 디자인 근데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고소득층 봐봐요. 전에 보니까 진짜 실제로 있는 이야기인데 무슨 정치인이 생활비를 얼마 쓰냐 봤더니 한 달에 한 2억 쓴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거비 얼마 쓸까요? 한 달에. 한 2천만 원 써버린다 할까요? 네, 그게 좋아요. 2억이라도 0.2억 원. 0.2, 20%밖에 안 돼. 그래 봤자. 솔직히 주거비 2천만 원 쓴다는 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계비가 엄청난 겁니다. 이거 여러분 대기업 회장들 보면요, 사실 법인 지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지만 헬기 띄우고 이런 거 말이죠. 그런 비용들 다 그 법인 지출 비용으로 하지만 개인이 만약에 비용을 지출한다면 엄청난 비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높다라는 표현을 보고 주거비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주거비 자체는 훨씬 작아요. 맞습니까? 근데 요 비율, 지수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계비 대비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지 주거비 자체가 높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요 슈바비 지수는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수이 높아지면 지수값은 점점 낮아지게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슈바비의 법칙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엥겔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소득이 높아질수록 어떤 현상이 좀 나타납니까?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진다. 이렇게 보죠. 그럼 슈바비 지수도 클수록 좋지가 않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Price to Income Ratio, Rent to Income Ratio. 이 P는 프라이스고 이 렌트 임대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소득 대비 주거비, 주택 가격이죠. 여기는 월 소득 대비 임대료. 여러분, 주택 가격이나 임대료나 이거 주거비 아닙니까? 주거비죠. 그러니까 포나 러도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다 그 말은 주거비 부담이 크다, 주거비
부담 능력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 한꺼번에 좀 했고요. 이건 이렇게 읽읍시다. 퍼러 이렇게. 그 다음에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 10개를 쪼개서 분배율을 나타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은 알 필요 없어요. 상위 소득계층 20% 분모, 하위 소득계층 40% 분자, 그 소득을 적어가지고 그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한테 계산 문제 나올 리는 없으니까. 알 필요 없어요? 그럼 요건 봐봐요. 제목만 봐봐요. 10분위 해놓고 뭐라 돼 있어요? 분배율. 분배율이 높을수록 분배가 잘 됐다, 못 됐다? 잘 됐다. 그러니까 분배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놈 빼놓고 나머지는 클수록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지니계수, 슈바베 지수, 퍼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이렇게 합니다. 이것들은 클수록 좋지 않으니까 지니, 슈바, 퍼러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이런 말을 붙이면 조금 실감이 납니다. 시작. 이런 지니, 슈바, 퍼러 이렇게 합니다.